3월 28일 수요일. 인권은 없고 견찰들의 폭행과 용역들의 결탁과 이 무법천지만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외국 정상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기 위해 인권은 없는 그런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맹봉하게 사람 사는 이야기, 따뜻한 봄 햇살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넌 혼자더니 물어오네요. 난 그저 웃어요. 사랑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는 내가 안쓰러운 건가 봐. 좋은 사람이 있다면 한번 만나보란 말하죠. 그대 모르죠. 내게도 멋진 애인이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 꼭 숨겨두었죠. 그 사랑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그 사람 그대라는 걸. 나는 그 사람 갖고 싶지 않아요. 욕심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그대 모르죠. 내게도 멋진 애인이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 꼭 숨겨두었죠.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그 사람 그대라는 걸 알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는 제가 제주 강정을 다녀오느라고 한 주를 빼먹었습니다. 이 방송하는 것보다 강정이 더 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제 독단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이 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름 마당에는요,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 시골의 한 어르신이 분실로 항거해서 잠정 중단되고 있는 밀양의 송전탑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머리 위로 76만 5천 볼트의 전기가 흐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자신의 재산이 은행에서 담보조차도 잡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키우던 소가 유산을 하거나 죽거나 작물들이 재배가 잘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들이 명절이나 제사 때 자녀들의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 내려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밀양에서는 7년째 싸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적당히 쓰면 될 것을 이건희 회장이 한 달 전기료를 쓰는 게 그 집에서 거의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낸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가정에서 전기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돌려서 많이 쓰면 한 3만 원에서 5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 한 달에 거의 4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전기료로 낸다고 합니다. 가진 자들의 풍요를 위해 이렇게 대대로 내려온 아름다운 터전을 하루아침에 불무지로 만들어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송전탑 건설은 더 가지지 못해 안다라는 가진 자들의 사치입니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지질과 해일, 원전으로 인해 몇만 명의 목숨을 잃고 그것은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정권은 핵발전소를 더 못 만들어서, 더 못 줘서 안달이 났습니다. 이 송전 철탑도 마찬가지로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주민들과는 상의도 없이 그저 몇십 명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너무도 가슴 아프고 우리가 너무도 몰랐던 일들을 지금 7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분실을 하시면서 유명을 달리하셨고 그로 인해서 사회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누가 목숨을 잃고 누가 많이 다쳐야지만 관심을 갖는 이런 사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그곳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아이가 쓴 시, 글을 하나 읽고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영안실에 들으면서 그곳에서 적어놓은 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초등학교 5학년 박경석. 우리 밀양은 예로부터 농사를 지어먹고 삽니다. 깻잎, 얼음골 사과, 무한 만나양 고추 모두 땀 흘려 얻은 값진 선물이죠. 지금은 대부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일을 하십니다. 바로 마을 앞으로, 논앞으로 초고압 76만 5천 볼트의 송전탑이 지나갑니다. 80m, 100m 훌쩍 넘는 송전탑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날이면 날마다 한전 아저씨들과 싸웠습니다. 철탑 세우지 말라고. 우리 땅을 빼앗아가지 말라고. 그 와중에 1월 16일 보라마을에서 평생 사셨던 이치우 할아버지께서
분신을 하셨습니다. 새카맣게 수시되신 할아버지, 우리 밀양 시민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과 함께 이치우 할아버지를 기억하며 날마다 촛불을 들고 영남릉 앞에 서 있습니다. 촛불이 무슨 힘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함께 촛불을 들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집회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기억해 주세요. 송전탑 벌목을 막기 위해 기어서 산을 올라 나무 껴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그리고 평생 사신 곳에서 몸을 불태워 돌아가신 이치우 할아버지를. 초등학교 5학년 어린아이가 쓴 겁니다. 이 초등학교 5학년 어린아이의 가슴에 우리 어른들이 아주 큰 철못을 받고 있습니다. 예, 또 할머니가 적어놓으신, 많이 배우지도 못하신 분 같은데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매서 조금 그런데 하여튼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 전기철탑 밀양시 5개면 송전철탑 69개 왜 들어서야 합니까? 바른 정치합시다. 수많은 재산 피해, 수많은 인명 피해, 보상도 없이 허가도 없이 무작정 미리부터 금수강산 다 파헤쳐 밀양 북부면 화학산, 명산, 산맥 다 파헤쳐 수많은 등산객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7, 80 농업님 자기 고장, 자기 재산 다 빼앗기고 지키고자 산기슭에, 예, 이게 복사가 조금 잘렸습니다. 천목 속에 눈물 겨워 서러워하고 있고 데모하고 바른 정치하고자 외쳐가며 애타는 가슴속에 서러워하는 농촌 국민들에게 같이 뭉치자 밝은 눈 뜹시다. 다 같이 뭉쳐 데모합시다. 법도 없는 국책사업, 국민 없는 정치, 이것도 정치인가? 얼마나 억울하면 목숨을 끊겠는가? 바른 정치 세웁시다. 복사를 2장을 했는데 이게 하나가 잘못됐으면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어르신들, 아이들 절절히 가슴으로 느끼면서 글을 쓰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인을 성폭행까지 하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조사했던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좀 이따가 한 20분, 30분쯤 돼서 대책위에 계신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준환 신부님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형태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저는 독립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대구 이경희 감독님의 밀양 송전탑 급 7년의 전쟁, 이것을 보고, 이게 30분 정도 됩니다. 이것을 보고 전반적인 내용은 알 수 있었는데요. 어찌 그 30분 분량을 갖고 모두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는 사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험난한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한 나라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서서 나라가 계속 망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용역이라는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전탑 분신 자결의 진상에 대해서 이계사님이 카페에 들어서 제가 복사를 했는데요. 그거를 잠시 좀 사항을 읽으면서 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74살 이치우 씨와 73살 이상우 씨는 밀양시 산해면 희곡리 보라마을에서 나고 자란 형제지간이다.
형은 환칠한 키에 의리가 있었고 동생은 부지런하고 야무졌다. 형제가 일궈놓은 열마지기는 평당 20만 원의 시가 4억을 호가하는 땅으로 구순 노모를 모시고 사는 두 형제의 희망이었다. 그런데 2005년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76만 5천 볼트 송전탑 공사 계획이 발표되었다. 논 한가운데 높이 100m에 이르는 거대한 철탑이 박히게 되었다. 이 끔찍한 고압전류 아래서 농사를 짓는 것은 엄두도 못 낸 일. 그들은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보상금은 6천만 원, 부동산 가치로는 재료가 되어버렸다. 69개의 철탑이 지나가는 밀양 지역 5개면 해당 주민들의 사연이 대개 그러했고 그 삶들이 지난 6년간의 싸움으로 파탄이 났다. 시가 8억 8천만짜리 농지 위로 지나가는 송전선로에 대한 지상권을 30년간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받은 보상금은 고작 680만 원. 부동산 가치는 역시 제로가 되었다. 은행에서는 담보물로 잡아주지도 않았고 농협은 슬슬 대출금 상한 압박을 해왔다. 밀양시장 엄영수와 지역 국회의원 조혜진은 처음에는 함께 싸워주는 듯했으나 어느새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상경투쟁, 노수투쟁, 단식투쟁, 토론회와 공청회. 그 6년 동안 안 해본 것이 없었지만 막상 공사가 강행되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란 맨몸으로 인부들과 기계에 맞선 것밖에 없었다. 무릎이 좋지 않은 노인들이 기다시피 하며 산길을 오르내리면 그들의 격렬한 저항에 시달린 젊은 인부들은 워리워리 하며 노인들을 조롱했다. 하루 종일 나무를 껴안고 벌목을 막아내기도 했다. 생활이 말이 아니었다. 새벽에 산에 올라 깨어나는 시내의 불빛들을 보며 그들은 외로웠다.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마을마다 누구 하나가 죽어야 이 일이 풀릴 거라는 소리들이 번져나갔다. 1월 16일 새벽 4시 이치유 이상우 형제의 눈으로 용역 50명과 굴삭기가 들이닥쳤다. 젊은 용역들은 노인들한테 공공연히 욕을 했다. 여자 용역들은 할머니들에게 욕을 했다. 새벽 4시부터 하루 종일 논바닥에서 영화의 추위와 손주볼 아이들의 욕설을 견디며 일친일퇴의 싸움을 했고 저녁이 되어 퇴근하는 용역들은 내일 다시 오겠노라고 했다. 이치유 노인은 절망했다. 내일 또 오늘 같은 날을 지내야 하다니 내가 죽어야겠다. 저 굴삭기 불 지르고 나도 죽겠다. 동생과 주민들은 말렸다. 휘발유통을 빼앗아 땅에 부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이치유 노인은 최후의 시간을 보냈다. 내가 죽으면 이 억울함을 세상이 좀 알아주겠지. 새벽마다 온 마을 노인들이 2교대 3교대로 산에 올라 용역들과 기계들과 맞서며 수도 없이 사진 찍히고 고소고발에 성폭행까지 당하는 이 무관 지옥을 벗어날 수 있겠지. 그리고 동생과 내가 일구어온 이 논 열마지기도 지킬 수 있으리라. 마을 회관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이치유 노인은 보라마을 입구 다리 위에서 몸에 불을 붙였다. 74살 이치유 노인은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숫덩이가 된 노인의 시신은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이 그러하듯 지금 냉동고에 담겨있다. 이 죽음 앞에서 책임을 느껴야 할 이들이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한겨울 세상은 전기로 가득 찬 것 같은데 이 전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지옥들을 거쳐 왔는지를 묻는 이도 없다. 끔찍한 국가 폭력과 시민들의 무관심, 안락을 위한 전체주의의 틈버거니에서 짓이겨진 어느 죄 없는 노인의 숫덩이 시신을 바라보며 나는 눈물이 난다. 한겨레 2012년 1월 27일자입니다. 네, 저는 제가 늘 한 발 늦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빨리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좀 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았을 텐데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좀 아까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감리라고 하는데, 감리하는 사람이 태고종인가요? 그 스님은 여스님인데 그분을 거의 뭐 음부를 가격하고 어떤 여러 가지 하지 못할,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데 아직도 처벌에 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지금 분신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신부님과 한번 통화를 해보고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전개됐는지 한번 알아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민중의 소리 맹목의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알아서. 예. 지금 방송을 이제 그 연두님이랑 연락을 해서 오늘 방송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이런 상황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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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끌어오는 전기를 하기 위해서 짓는 거라고 하잖아요. 예, 예. 지금 우리가 작년에 바로 그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는데 다시 이명박 정부에서 이걸 강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네. 그 사실은 그 일본 같은 경우에 52기가 있었나요? 근데 그것이 다 지금 안 하고 있고 뭐 2기, 3기만 돌려도 지금 전기가 부족하지 않다. 잘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않은 부분에서 다시 그 핵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전 국민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은 뭐 사실은 뭐 신부님께서는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연대 부분도 그렇고 어, 이 서울 쪽으로 올라오셔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셨는지 아니면 이미 하셨는지요? 예.
네. 네, 그렇죠. 예, 예. 네. 네.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송전탑과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송전탑이 건설되면 왜 그 지역의 농사도 안 되고 뭐 땅값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 네. 네네. 그 보통 그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송전탑 같은 것이 많이 건설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게 이제 정부에서 강행으로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여기만 유독 여기 어르신들이 특별해서 그런 건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뭐 이렇게 반발 같은 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 네. 네. 일부러 거기가 굉장히 듣기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경기도 말고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 요양을 하러 간다고 들었어요. 요양을 하러 가는 곳에 갑자기 이렇게 철탑이 엄청난 그 괴물스러운 것들이 들었으면 뭐다 다시 그걸 다 팔고 나올 수도 없고 또 농협에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자산권으로 인정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도 그렇고 성직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고정에 계신 스님인가요? 그분이 예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하는데 그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예, 그렇죠. 예, 신부님이니까, 예, 예.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 고발 같은 거 안 하셨습니까? 근데 했는데 지금 그 재판 과정입니까, 그러면? 아, 그래요. 또, 제가 비디오, 동영상을 보니까, 거기에 까르멜 수도원이 있어요? 그쵸? 예. 예, 그래서 거기, 잠깐, 동영상 보니까, 까르멜 수도원에서 좀 빠져주겠다. 딴 데로. 마을 쪽으로. 막 이런 말에서 나중에 수녀원에서, 그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마을 사람들 피해를 보기까지 하냐. 안 된다. 그래서 막고 있는데, 그 한전에서는 그래도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또 좀 약하지 않나 싶어서 제 생각에는 이 한전 사람들이 또 미사 시간에 찾아와서 거기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성당에 고의적으로 들어와 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닙니까? 아니고요. 예, 예. 아, 음, 네, 예. 음, 그렇죠. 예. 네. 그 지금 이제 그 어르신들이 아직도 요즘엔 좀 수전 상태가 됐다고 하지만 곧 또 재개한다고 하면 그 노고의 그 언덕길을 올라서 또 거기서 나무를 부여잡고 계시고 근데 이제 농협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 갖고 뭐 강아지 놀리듯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 가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없기를 좀 바라는데 어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음, 네,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민감한 문제인데 4월 11일 총선이 있는데 사실 그 지역들이 보면 그 옛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의 텃밭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투표는 또 그 사람들 찍는다는 거죠. 그러면 변화는 잘 없을 것 같고 좀 그것이 참 답답한데요. 그 음, 네, 네. 지금 우리 초등학생이 쓴 시라고 할까 글을 보면
요즘에 계속 촛불 문화제가 있다고 하는데 촛불 문화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음, 예, 네, 예, 예, 예. 그 이제 이 소식을 요즘에 접했던 사람들, 예전에 잘 몰랐다가 이 방송 나오고 아니면 그 전에 나왔던 것들 때문에 접했는데 어떻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고 싶은데 못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방문. 네, 네, 혹시 여기 무슨 카페나 뭐가 있습니까, 혹시? 예. 카, 아, 그냥 뭐 예, 네이버에 밀양, 철타 분신 뭐 대책위 이렇게 이 정도 뭐 나오겠죠? 아닌가? 예, 그 정도 나오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네네. 저는 트윗을 통해서 솔직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서 좀 죄스럽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주일마다 다음 주 뭐 수요일 계속해서 거기 소식을 이렇게 전화로 좀 알았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소식을 여기 우리 시청자나 청취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어서 신부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생방송을 했으면 하는데 요 시간대죠. 요 시간 3시에서 4시 사이에. 예, 예. 예, 예, 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한테 한번 그 분신하신 분이나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여기서 전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밀양의 이치오 어르신 분신 대책위 김준한 신부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슬프고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밀양 소식에 대해서
송전탑 막지 못하면 이라는 그쪽에 문예인 시인이신 것 같은데요. 이분의 시를 한번 낭송하고요. 음악 듣고 다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주전자로 커피를 끓이면서 텔레비전 켜놓고 낄낄대면서 냉장고 문 열고 과일을 꺼내면서도 몰랐습니다. 우리 이웃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기 때문에 송전탑 때문에 영화의 추위에 떨며 산에서 먹고 산에서 자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밀양 땅 골짝골짝 765 송전탑 69개나 서면 불보듯 뻔한 전자파 위험 알면서도 내 집 앞으로 지나가지 않는다고 못 본 척 했습니다. 바쁜 척 했습니다. 새벽부터 밀고 들어오는 손자 같은 용역들, 자식 같은 공사 인부들에게 70, 80 어른들 짓밟히고 욕을 먹고 지옥 같은 전쟁이 벌어지는 줄 모르고 이쯤에서 해결이 되었겠지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손톱 발톱 다 닳도록 평생 일구온 논밭이 늙은 몸뚱이 기댈집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무슨 대책이 있겠지 하며 남의 일 보듯 했습니다. 이치우 어르신 소식 듣고서야 이미 엎질러진 기름인데 아이쿠나 큰일이구나 했습니다. 산에 운막을 짓기 전부터 2005년 얼렁뚱땅 주민설명회 때부터 2007년 12월 도지사의 우편문을 받을 때부터 큰일은 이미 터졌던 것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살날이 창창한 것들이 먼 산 보듯 할 때 시장이 국회의원이 관리들이 답을 찾지 못할 때 단장면, 사내면, 상동면, 부북면 7, 80 어르신들이 밀양을 지켰습니다. 765 송전탑 세워놓고 어디 가서 아름다운 밀양, 돌아오는 밀양 내세우겠습니까? 살기 좋은 밀양, 맑고 깨끗한 밀양 자랑하겠습니까? 765 송전탑 막지 못하면 먼저 가신 어르신의 원한을 어찌 하겠습니까? 가족들 찢어지는 가슴은 또 어찌 하겠습니까? 마을 어르신들의 새까맣게 타버린 속은 누가 달래겠습니까? 765 송전탑 막지 못하면 어디 가서 밀양에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밀양을 사랑한다고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765 송전탑을 막지 못하면.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엔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엔 이렇게 비가 왔어요. 오늘도 이 길을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아름다운
흐르는 비처럼 너무 아픈 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픈 비가 네, 비처럼 음악처럼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계속 우울하고 가슴 아프고 이런 일만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정 소식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강정에서도 진짜 너무 많은 구름비가 파헤쳐지고 있고요. 도청 앞에서는 농성하는 사람들, 또 여성들 4명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머물었던 텐트를 그 안에 놓고 막 질질 끌고 해서 여성 한 분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고요. 이 세상이 진짜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또 이것도 저것도 다 이 용역들 판인데요. 사회에 독과 같은 이런 용역 존재들이 언제 어디서나 계속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 형제, 어른들도 모르는 이런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이번 4.11 총선이 끝나고 나면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용역들이 판칠 수 없는 그런 사회, 결국은 언론이 바로 서고 검찰이 바로 서야지만 이런 용역 깡패들이 없어지는데, 정치하는 사람과 검찰들이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루 빨리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 밀양 소식은 여기까지 하죠. 밀양 계속 하게 되면 가슴만 너무 아프고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밀양의 노랑연두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앞으로도 밀양에 늘 관심을 갖고 열심히 주변 사람들과 같이 연락하도록, 그리고 같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쯤에 밀양에 계신 어르신들도 자신들이 우리가 남이가 해서 찍어줬던 사람들 찍어줬더니 결국은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번만큼은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음 주나 다음 주 빠르면 월요일쯤 시간을 내서 1박 2일 정도 하여튼 그렇게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때 한번 얼굴을 뵙도록 하고요. 예. 어제 그제 3월 26일 날이 천안함 2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방송을 빼먹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주 강정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는 너희의 죽음을 잊지 않겠다 하는 45명의 순구한 영령한테 이런 글귀를과 사진을 박아놓은 것을 그 해군기지 건설 정문 앞에 붙여놓았더라고요. 곳곳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해군이 뭘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출 기모란 디귿자로 움직여서 빠져나가는 이 북한 잠수함을 우리도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해군기지 질 필요가 없죠. 디귿자로 가서 적을 폭발시키고 죽은 사람들이 피도 안 나게 만드는, 조용히 죽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잠수함 몇 대만 있으면 미군도 무섭지 않고 중국도 무섭지 않을 겁니다. 예, 아직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타고 있었던 살아남은 사병들이야 그렇다 치고 위에 있던 그거를 맡고 있었던 많은 장군들 아니면 책임자들이 다 승진을 했어요. 누구 하나 그것에 책임지는 사람 없고 책임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살릴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당장 꺼냈다면 살릴 수도 있었는데 왜 3일 동안 그 바닷속에 처박아 뒀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예, 저기 청와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한나라당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사람만 모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이런 엄연한 사실을 함수호 준이가 어디서 죽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제3부표가 왜 생겼는지도 알고 있고 그 밑에 60m짜리의 괴물체가 지금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명박 정권은 지금도 그것을 이용해서 4.11 총선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관보 회의를 했어요. 핵도 없는 나라에서. 왜 했을까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다니까 벌벌 떨고 있어요. 장거리 미사일 하나 발사하는 게 그렇게 전 세계를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핵무기를 수천 개, 수만 개씩 갖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 그런 곳에서 핵무기를 없애려고 감축시키려고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서, 그것도 서울 도심 한판에서 장애자들이 가지도 못하게 정경들이 막아서면서 인권은 안 한 것도 없고 안 한 것 하지 않고 그저 보이기 위한 행정. 이제 내임덕이 다 왔는데, 내임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BBK가 11.6 부정선거가, 천안함이, 그리고 민간인 사찰이 그냥 없어질 줄 아는 이런 우매한 정부가 지금 또 무엇을 조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북풍에 대한 말이 없어요. 곧 또 북풍에 대해서 뭐를 또 떠들어 대겠죠. 또 나타나겠죠. 그만큼 속았으면 이제 경상도도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상도에 계신 많은 분들이 변화됐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격양되지 않고 흥분되지 않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계속 기분도 안 좋고 성질만 납니다. 제가 성질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요즘에 성질이 생겨서, 아무튼 더 이상 그렇게 숨겨서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각각께서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데, 네, 좀 이따 노래 하나 듣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 나를 둘러싸는 시간에 숨결이 떨쳐질까. 비가 내리면 내가 간직하는 서글픈 상념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나를 유혹하는 안일한 만족이 떨쳐질까 바람이 불면 내가 알고 있는 법 위의 길들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네. 두 개의 문,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 용산 참사에 대해서, 용산 두 개의 문, 일 겁니다. 이거 지금, 발칙한 청취자님이 조금 제목, 쌍용차가 아니고, 쌍용차도 영화 있어요? 제가 본 것은 지금 그 용산 두 개 문에서 우리가 기존에 봤던 동영상과 좀 다르게 이렇게 보여진 그 막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그 안에서 왜 그들이 그렇게 빨리 시체를 훼손시켰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타를 당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지도 아마 그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6월 달에 지금 개봉을 할 예정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개봉을 하기 위해서는 필름에 프린트도 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분들한테
3만 원 이상을 내주시면 영화 크레딧 올라갈 때 이름이 올라갑니다. 저는요 이 영화 보고 그 자리에서 5만 원 냈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저도 영화 제작가 개봉하는데 일조를 하는 그래서 전 5만 원 냈는데 지금 카페가 개설됐는지 모르겠어요. 개설된다고 했었는데 제가 트윗에는 올렸습니다. 트윗에 올려서 아마 거기 포스터 비슷한데 전화번호도 나와 있어요. 대책위가. 그래서 여러분들 3만 원씩 후원을 같이 동참하시면 이게 영화가 상영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같이 엔딩 크레딧에 이름이 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문, 용산 두 개의 문이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참여가 좋습니다. 참여가 필요합니다. 예, 쌍용자동차 영화는 제가 아직 못 봐서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 없겠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지금, 기본, 제주가 지금 강정에서 도청 앞에서, 연자 시위 계속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금 계속 조약골님이랑 통화를 계속 못했어요. 오늘도 통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화를 해보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한번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맹보학입니다. 여보세요? 예, 저기, 문지개 소리 맹보학입니다. 근데 통화 안 될까봐 조마조마했었는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강정마을에요? 예. 지금, 제가 지난주에 있다가 올라왔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일이 너무 급하게 또 터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는데, 그쵸.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도청 앞에서 많은 우리 여성 동지들이 전경들한테 거의 뭐 폭행 당하다시피 했는데 그런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입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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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네.
거기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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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보도나 이걸 나오는 걸 보면, 바지선은 뭐, 검열인가 검사 때문에 1개월 동안 철수를 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좀 안심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그쵸. 이게 지금 거기 다시 천공 작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지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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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공사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네. 음. 와야 되니까 못하는 건데, 예. 예. 네. 네. 14번씩이나 발표를 했어요? 네. 네. 공사를 안 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거고, 예. 네. 네, 예. 음. 마치 타협을 한 것 같으네요. 예. 네, 합. 네. 아, 그거 반드시 해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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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구론비가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1.2km에서 많은 부분이 지금 폭파되고 있는데요. 그 할망물인가요? 그쪽도 지금 폭파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정확히는 모르시죠? 네, 그렇죠. 아, 한계가 있으니까. 네, 폭을 네. 네. 네, 보이지가 않습니까? 음. 네. 네. 지금 음. 네. 그 얼마 전에 제주 청년회에서 2만 명인가요? 제주 청년회 소속이 거기 와서 같이 연대를 해서 이거 막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대책 그 후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예. 네. 반대한다고 했는데 네. 움직임은 없는 건가 봐요. 예. 예. 아 그분들이 좀 어차피 그 우리 외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움직여주면 이게 좀 위협이 될 텐데 그래서 못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일단 깨고 보자. 깨고 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깼으니까 공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다 깨진다 하더라도 해군기지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최소한 덜 깨지게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예, 그것들 어쨌든 더 해야 되고 어쨌든 이제 오늘 28일 뭐 이렇게 됐으니까 27, 28 됐으니까 4.11 총선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 총선에서 좀 옥죄서 뭐 그 정치인들이 좀 그만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야권이 많이 승리를 하면 충분히 이걸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삼성이나 대림이 이게 1,100억을 1,080억 되는 돈을 어떻게든 써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도 계속 싸우는 건 싸우는 거지만 어떤 투표를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네. 네. 네. 야, 자사명, 예, 예. 예, 예. 예. 네. 예, 예. 1000명 이상 모인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네. 저도 뭐 여기서 있으면서 굉장히 늘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서 여기 일을 다 철폐하고 갈 수 있는 방안이 안 서서 못 가고 있는데요. 저도 빨리 조만간에 더 여기 정리를 하고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힘내시고요. 같이 싸우도록 합시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제주 강정의 평화운동가 조약걸님이었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건 멋진 자동차가 아니죠. 물론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내가 갖고 싶은 건 멋진 옷이 아니랍니다. 물론 입고 거리 거닌다면 좋겠죠. 말하기가 쑥스럽지만 내가 갖고 싶은 건 그대의 따뜻한 사랑. 꿈에도 그리는 건 성 같은 저택이 아니죠. 물론 정원도 정말 멋지겠지만 꿈에도 그리는 건 힘든 요트가 아니죠. 여유 있는 시간은 빼놓을 수 없죠. 난 모르게 간직해왔던 내가 갖고 싶은 건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 갖고 싶은 건 멋진 자동차가 아니죠. 물론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내가 갖고 싶은 건 멋진 옷이 아니랍니다. 물론 입고 거리 거닌다면 좋겠죠. 말하기가 쑥스럽지만 내가 갖고 싶은 건 그대의 따뜻한 사랑. 쥐가 한 머리가, 쥐가 두 머리가, 쥐가 세 머리, 네 머리, 다섯 머리가, 쥐가 여섯 머리가, 쥐가 일곱 머리가, 쥐가 여덟 머리, 아홉 머리, 열 머리, 모두 열 마리.
10마리 아니 20마리 아니 30마리 만마리 10마리 아니 6마리 아니 7마리 아니 8마리 9마리 100마리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나왔지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화났지 그때 도망갔지 지가 도망갔지 지가 어디까지 도망갔나 나도 몰라 옳지 지구망이지 옳지 지구망이지 모두 지구망이 들어가서 숨어버렸지 쥐가 한 마리가 쥐가 두 마리가 쥐가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쥐가 여섯 마리가 쥐가 일곱 마리가 쥐가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모두 10마리 아니 20마리 아니 30마리 만마리 10마리 아니 6마리 아니 7마리 아니 8마리 9마리 100마리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나왔지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화났지 그때 도망갔지 지가 도망갔지 지가 어디까지 도망갔나 나도 몰라 옳지 지구망이지 옳지 지구망이지 모두 지구망이 들어가서 숨어버렸지 네, 주제가를 잠시 까먹었어요. 하도 막 성질나는 일이 많으니까 이걸 까먹게 되네요. 아, 참나. 참 살다 별 칠할 말 것 같은 일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과 이런 머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박물관 전지실에서 만찬을 벌였습니다. 참 어떻게 그 남편의 그 지엄인지 부창부수라고 하나요? 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유물들을 보관하려고 보존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이 이명박과 그 외 부인들 그 떨거지들은 어떻게 하면 그걸 숨기고 없애버리고 돈을 벌까를 생각합니다. 청계천 복원한다고 했다가 우리의 유물들 거기 다 묻었죠. 박원순 시장이 그걸 다시 그쪽 지역만 개발한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 신문을 봤는데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이명박이 부인이 박물관에서 국립박물관에서 중앙박물관에서 해외 영부인들이랑 같이 만찬을 벌였다. 우리의 유물들 뒤에 엄청난 유물들을 뒤에다 놓고 마치 자기 거이신 양. 그리고 이 유물들은 그 온도와 습도에 엄청 민감하고 중요한 것인데 혹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보상할 건지. 숭례문 불에 탔을 때 국민들 성금 걷어서 다시 만들면 된다는 이런 아주 머리가 똥통 빈 이런 아주 사악한 이런 사람이 그의 부인이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을 마련한 중앙박물관을 그의 만찬을 마련했다고 기억한 그 사람이 누군지 참 차후에 반드시 밝혀서 이 사람들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다시 다 깜빵에 쳐넣든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건 유치원 아이들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이 어떻게 중앙박물관 유물 보관하는 데 가서 음식을 먹고 처먹고 있습니까? 그냥 눈에는 다 그냥 자기들의 장식품 밖에는 안 보이는 거죠. 아주 미치고 활짝 뛰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박물관 관장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초대 박물관 관장이었더라고요. 친일파. 다 그놈들이 그놈이니까 결국은 근본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일본 그 교과서 반 이상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싫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이명박 씨는 잠시만 기다려달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언제까지 함구하고 있을지. 참 투표 찍어준 사람들 다 손가락 다 잘라버려요.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또 뭐를 이렇게 헤쳐먹고 뭐를 또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무기 14조를 또 투입하고 살려고 미국한테. 하여튼 이것저것 뭐 말도 안 나와요. 말도 안 나와. 아니 상식적으로 어떻게 참 하긴 평생 뭐 문화생활을 해봤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다 돈이라고 생각하고 돈덩어리로 생각했겠죠. 제가 오늘 그 추정 60분에 녹화를 하고 온 게 BBK 사건입니다. BBK가 어떻게 돼서 지금 어떻게 넘어갔고, 어쨌든 이명박 씨는 올해 대선 오기 전에 BBK를 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이 3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미 미국으로 보낼 수 있는 추방령을 법으로 또 바꿨어요. 위원이 6명인가 10명이 있었는데 그것도 법으로 없앴어요. 법무장관이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를 하는 것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김경준이가 추방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가자마자 김경준은 자유로워지는 거죠. 다 알아도 그래도 또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죠. 화장실 안 가요? 그거 왜 얘기하는데 다 안다고 그만하라 그래요. 임기 끝나면 모른 척 합니까? 그냥 답답합니다. 답답해. 노래 하나 듣죠? 미지의 나라 그곳에서 걸어온 것처럼 가을에 서둘러온 초겨울 새벽녘에 한가운 눈처럼 그대는 내게로 다가왔죠. 그대의 맑은 미소는 내 맘에 꼭 들지만 가끔씩 어쩐지 그댄 내게
요즘에 트윗이나 신문을 보면 참 시장 참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 비정규직 1,050명인가요? 이거를 5월달부터 정규직화한다고 발표가 나섰습니다. 그 발표가 채 마르기도 전에 서울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숙자들을 청소 용역으로 채용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조만간 하겠죠.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서울시가 엄청 바뀌고 있습니다. 이래서 투표 한번 잘하니까 이렇게 바뀌더라. 이 박원순 시장도 언행일치가 좀 되는 분이에요. 그죠? 반값 등록금 시장되자마자 서울시립대 실행했어요. 그리고 서울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노동자들, 또 비정규직된 사람들 정규직화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고무적이고 괜찮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못을 했을 때 누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바로 바꾸고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뭐 잘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저는 바로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보다 더 훌륭하죠. 박원순 시장은 아주 바로바로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뭘 할까요? 투표율 70% 나오면 이회수 선생께서 뭐 머리를 깎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뭐 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70% 나오면 뭐 하나 하도록 하죠. 근데 뭐 저 때문에 저 때문에 하진 않겠죠. 어쨌든 그 박원순 시장의 하는 어떤 여러 가지를 보면 그리고 고맙게도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며칠 전에 어디 덕성여대 학생인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자기를 그렇게 반가이 맞아주고 이렇게 악수도 해주고 이런 말을 했더니 나눔에 대해서 두 손에 무엇을 다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한 손은 늘 비어 있어서 다른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손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라이브 노래 할 수 있어요. 라이브 노래 제가 이렇게 컨닝을 하면서 내가 가사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준비하도록 하죠. 잘해야 될 텐데 이거 너무 잘해서 그 음반 데뷔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죠? 그럴까요? 선거 승리 후엔 모두에게 휴식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휴식보다는 더 강하게 또 뭉쳐서 같이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행복이 무엇인지 지금 뭐 할 수 있죠.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제 목소리 때문에 어쨌든 감기 때문에 다음에 뭐 좋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빠리빠리 그 가사를 올려줘야지.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동부연합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통합진보당이 사실은 굉장히 진통을 겪었어요. 그 통합진보당이 그 이정희 의원이 관악구의 그 참모가 사실 저는 뭐 나이 40대를 30대를 해달라 이건 뭐 통합진보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도 다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타깃이 돼버린 건데 경기 북구입니까? 동부가 아니고 하여튼 뭐 제가 한 8년 정도 있다가 의원 한번 나가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좀 도와줄래요?
8년. 그 정도 하면 내공이 좀 생길려나요? 그때는 노래도 좀 많이 배우고. 지금 저한테 좀 선거에 도와달라는 SOS가 왔어요. 근데 제가 바쁘다. 제가 이 방송에서 아마 약속을 했죠. 민주통합당에는 내가 절대로 도움을 안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민주통합당에서 저한테 문의가 아니 의뢰가 왔어요. 좀 도와달라고 해서. 네, 지금 바쁘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바쁘고, 아직은 제가 물론 이제 야권 연대를 다시 했기 때문에 도와줄 수는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데 아직 싸움 마음이 내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뭐 이상규 후보 정도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4일 뭐 전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의 그 의지, 그 에너지 뭐 이딴 것들이 많이 퇴색됐고, 이번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뭐 며칠, 뭐 2박 3일이나 3박 4일 이렇게 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뭐 이상규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야권 연대했던 분들도 뭐 이틀씩 하루씩은 이건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뭐 그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또 안 가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직은 마음이 썩 내키질 않아요.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 누구를 돕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가슴이 슬펐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이정희 의원이 큰 결심을 했죠. 어쨌든 사실은 김유철 같은 사람은 그 의원직에 목을 매서 야권 연대에서 경선에서 졌는데도 불복하고 나가서 다시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진짜 잘 명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민주통합당 특히 내 당을 싫다고 불복해서 뛰쳐나간 사람들 당선됐다고 다시 받아들이지 맙시다. 좀 인간답게 양심적으로 삽시다. 그 사람들 어차피 다음에 또 배신합니다. 자신한테 입맛이 맞지 않으면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 탈퇴했던 사람들, 그냥 무소속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당에 있었던 사람들도 받아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당에서 있다가 당이 하지 말라고 할 때 그걸 난 하겠어 해서 나갔다가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당선되면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작태 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계속 하니까 민주통합당이 욕을 먹는 겁니다. 정신줄 차리시고요. 제발 이번에는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떤 말을 안 해도 충분히 어떤 말을 하려고 했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 2번 배신할 수 있고요. 2번 한 사람 3번 할 수 있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 힘든 거죠, 처음. 그래서 신의, 의리,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뱉은 말에 책임지려고 하다가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아니 뭐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약속을 왜 해요? 그러면 약속하지 말지. 비슷합니까? 그래도 저랑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좀 고맙네요. 자, 노래 한번 듣죠.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때론 잊은 듯이 생각됐지만 고개 저어도 떠오르는 건 나를 보던 젖은 그 얼굴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오직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은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오직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은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민주당 절대 과반 안 될 거고요. 과반 안 되게 저도 뭐 해야죠. 민주당 가방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한 130석, 20석 하고 통합진보당이나 진보당 뭐 이런 분들이 한 50석에서 60석 이렇게 가져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무소속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새누리당으로 갈 거예요. 그죠? 그럼 새누리당이 120석에서 130석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이 130석 정도 되고 진보당들이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들이 합쳐서 한 50석 정도 됐으면 충분히 좋은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그 과반을 넘고 이렇게 되면 지금도 조금 이긴다고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결국 뒤통수 맞았는데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국회의원 4년 동안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그 FTA 찬성 측이랑 손잡고 삼성이랑 손잡고 또 돈도 얻어먹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한테도 우리가 민주당을 그냥 놔둘 게 아니에요. 경계해야 되고요. 오히려 좀 더 진보적인 사람, 진보당들들,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 이런 당이 좀 더 표가 많이. 그래서 요번에 진보신당도 최소한 뭐 5석 정도, 5석에서 10석 정도가
국회에 입성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지금 후보로 2명 냈고 비례로 3명 냈네요. 그래서 5명 정도 되는데 어쨌든 진보신당도 이참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당도 있네. 녹색당도 한 서너 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아주 이쁘게 그림이 이쁘게 그려져서 싸움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지지고 볶고 하다가 또 민주통합당이랑 새누리당이랑 또 연대를 해서 또 이상한 당 만들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새누리당만 경계할 것이 아니라 민주통합당도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날은 제가 그 뽕교라고 있는데 거기 번개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 떡장수 분이 저랑 만나서 술 한잔 먹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갔는데 제가 뭐 저를 그분들은 다 알지만 저는 그분들을 잘 몰라서 조금 있다가 굉장히 낯설고 해서 나왔습니다. 국민일보랑 그 언론노조 파업의 기금 마련을 위한 번개 1일 주점 같은 걸 했습니다. 굉장히 낯설어서 그냥 왔고요. 그 다음에 재능교육이 지금 시청 앞 옆에 가 천막이 철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항의 집회 겸 재능교육 본사 대학로에서 해화동 본사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 같이 참석하고 같이 또 떡볶이도 먹고 그 쭈꾸미도 먹고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요. 막걸리는 없었고요. 맥주 한 2잔 먹고 집에 갔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시청 광장에서 희망의 광장을 열고 있는 희망의 뚜벅이들, 쌍용자동차, 재능교육, 3M, 콜트콜테 이하 16개, 20개 되는 사업장들, 그분들 지금도 거기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박원순 시장이 그 거기 가건물 텐트 철거 개고장을 처음에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보냈는데 철거를 보내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관보 회의 때 서울 광장을 전경차로 다 가렸죠. 참 눈 가리고 아웅인데 그러면 외국 정상들이 왜 이렇게 경찰차가 많은지에 대한 물음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물음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폭력 국가, 그런 민주주의가 덜 된 나라라고 인식하지 않을까요? 참 우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 사는데 잘 사는 사람 있고 좀 덜 사는 사람 있고 아직 못 사는 사람 있고 같이 섞여서 사는 것이 나라고 국가인데 어떻게 국가에는 반듯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멋진 집에서 멋진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만 있는 것인지,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은 이동권을 막고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담을 싸서 접근할 수 없게 만들고 4년 동안 자양된 이 행태가 이제 불과 1년도 안 남았는데 계속 자양되고 있습니다. 세상 좀 행복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웃음 가질 날 없었고 가슴에 화가 없어졌는데 이 이명박 정권 4년 반 동안 갑자기 화가 생기고 얼굴에 굳음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명박 때문에 내가 지고 싶진 않으니까 늘 웃겠지만 어쨌든 속상한 일이 너무 많고 한 번을 같이 이야기해보자 이런 게 없어요.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때 한나라당이 한 번도 예스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국정을 책임지는데 어떤 거 하나 한 번도 예스 한 적이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한 번도 국민과 타협하려고 상의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생방송 중인데 전화 오면 나중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전화도 아주 멋지게 끊었죠.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화가 나요. 어떡하죠? 박원순 시장님 한번 만나달라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내 그 편지는 밑에서 씹고 그러네요. 제가 좀 더 힘을 키워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힘을 키우되 위로만 보지 말고 반드시 내 옆과 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뭐 그러면 되는 거죠. 네, 시간이 얼추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밀양의 유명을 달리하신 이치우 어르신 때문에 그거를 좀 더 깊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들도 한번 더 우리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밀양 소식을 계속 전하고요. 강정 소식 전하고요.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 또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는 용산 두개의 문 감독님을 모시고 한번 여러분과 어떻게 그 영화를 만들게 됐는지, 그러면서 그 과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음 주쯤에는 지금 우리 선배가 연극을 하나 하고 계신데, 권력 유감이란 연극이 있어요. 그쪽들 배우들 한번 모셔봐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위 불빛들 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어깨 실려 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마음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 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